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오는 2026년 완공 예정인 광주 강진간 고속도로 건설이 한창인데요. 이 고속도로와 광주 제2순환도로를 연결하는 나들목이 구조적으로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에서 강진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공사가 한창인 광주 벽진동 제2순환도로 인근 현장입니다. 이곳에는 고속도로와 제2순환도로를 연결하는 벽진 나들목이 설치될 예정인데 송암 방면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구조가 조금 특이합니다. 순환도로의 본선과 직접 연결을 하기 위해 모두 5개의 차선 가운데 가장 오른쪽이 아닌 세 번째 차선에 연결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도로 주변 통행을 더 수월하게 하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를 위해 측도인 4, 5차로에 차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연결도로가 오르막을 올라갔다가 다시 급한 내리막을 내려가는 구조가 됐습니다. 250m 길이의 도로의 경사도가 6.8%에 달하는데 법령에서 정하는 종단 경사 최대 허용 기준인 7%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내리막 경사 구간의 기울기만도 5.9%로 겨울철 빈결 등 기상 상황을 더하면 사고 위험성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르막에 내리막이 6%라는 거는 이제 여건이 안 좋다고 보는 거거든요. 운전자가 이제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한국도로공사 역시 연구 용역을 통해 위험 요인을 인식해 도로에 홈을 파는 일명 횡방향 그루빙 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차가 지나다닐 때마다 큰 소음이 발생해 도심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법까지 동원한 겁니다. 안전진단이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하거든요, 저희는. 미끄럼 사고 방지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안전 문제 탓에 개통도 못하고 폐쇄 논란이 일었던 지산 나들목 사례. 2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들인 벽진 나들목도 지산 나들목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무사 안일이나 복지부동을 넘어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인데 아예 모른 척하는 황당한 여수시청 환경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민선 8기 초반 긴장감이 넘쳐야 할 공직사회가 심각한 기강해이에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돌산읍의 한 하천에서 폐수로 추정되는 오염이 발생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건 지난 15일 오후 2시쯤 여수시청 환경지도팀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단속은 하지 않고 40분 동안 순찰만 하다가 떠났습니다. 나왔다가 아무도 없어서 사진만 찍고 그냥 갔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업무에 맞는 이거 시스템입니까? 분통이 터진 주민들은 급기야 경찰에 환경오염 사범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나와 시료를 채취하고 수질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여수시가 다시 현장에 나온 건 오염원이 이미 사라진 나흘 뒤. 해명은 황당할 따름입니다. 모든 오염을 저희 팀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저희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왔거든요. 여수 가망만 오폐수 불법 방류도 여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 구역 내는 하수도가 소관이라고 엉뚱한 주장을 하며 환경 단속과 수질 검사에 나서질 않고 있습니다. 잘한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못한 분들에게는 확실한 강도 높은 징계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환경직 공무원들의 황당한 행정에도 그냥 손을 놓고 있는 여수시. 민선 8기 초반 여수시청 공직사회 기강회의가 도를 넘어선 가운데 강력한 쇄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재명 상임고문이 광주를 찾아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고문은 오늘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평화인권 자유연대의 광주 정신이 민주주의를 더 진전시키고 우리나라가 세계에 우뚝 서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참배에는 광주 지역 국회의원인 민주당 이용빈 의원과 무소속 민영배 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최근 한국어나 한국 문학을 배우기 위해 국내 대학에 입학하는 외국 유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취업 중심의 인기 학과에 치여 설 자리를 잃어가던 국어 국문학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인 일본 유학생 유카리 씨.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한국에 온 지 6년. 이제는 한국어에 내포된 철학과 사상을 연구할 정도로 이해가 깊습니다. 한국어만 들리는 환경에서 한국어를 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활을 하게 되었고, 네, 그런 환경에 제가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게 계기였던 것 같아요. 한국어와 한국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전남대 대학원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해마다 15명 안팎으로 학부생까지 포함하면 60명 수준입니다. 국내 대학 전체로 보면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의 외국인 학생 비율이 무려 40%에 이릅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능력을 습득한 뒤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어 교수나 교사라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이제 한국어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도 많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어국문학의 인기는 해외 대학에서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한국어 수강 요청과 문의로 과목 개설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10년, 15년 사이에 교수들도 더 많아지고 물론 한국어 학생들도 한 75%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취업 중심의 대학 교육 흐름 속에 인기를 잃어가던 국어국문학이 세계적인 인기와 관심 속에 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KBC 김한수입니다. 최근 몇 년 새 급성장한 한류 시장. 지난해 한류로 인한 수출액이 116억 9,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5조 원에 육박한다는 연구 조사가 나왔습니다. 해외 현지의 한류 대중화 정도를 나타내는 한류 현황 지수라는 지표도 있는데요. 지수 평가가 이루어진 18개 국가 가운데 중국과 대만, 태국, 베트남 등 6개국에서는 현재 한국 문화가 확산 단계를 넘어 대중화를 이룬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도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늘어 12만여 명을 기록 중입니다. 단순히 K-팝, K-드라마의 인기가 가장 큰 이유였을까요? 유학생들의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So listening more and more, and then I gradually started watching dramas, and so I was exposed to the culture and got interested in the culture itself. So yeah, I really enjoy learning about linguistics, and I find the grammar of Korean very interesting. So that's what got me started in the beginning, and I like to learn more about the history of it and the formation of Hangul and how it's influenced like Korean thought and culture through the language. So I found the music that I write had a similar feel with pansori. The suffering, the ache in your heart was very strong. That's why at least I like to learn Korean. Yeah, so I'm also a business major. So I'm thinking of doing business within Korea. Yeah, so back in my hometown, there's a Korean boutique that I was going to think about taking over from the current owner, and it would mostly be an import and export of Korean goods. So it would be interesting from my perspective as a Korean American to see how those movements translate across the ocean. And space exploration is more and more a global effort. But I imagine I probably won't work in Korea because aerospace industry, its citizenship is very important. But I do hope to work in bringing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loser in our efforts in space exploration. 네, 전남대학교 병원의 새병원 건립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1조 2천억 원가량이 소요되는 이번 사업은 미래형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수도권과의 건강 격차를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지난 1982년 건립된 전남대학교 병원 진료동. 지은 지 40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됐고 외래와 수술실 등 의료 공간이 흩어져 있어 물리적 구조적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응급실 과밀화와 수술 적체, 미래형 의료 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인한 환자 유출도 문제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서울 지역으로 많이 이제 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의료의 격차인데요. 물론 이렇게 의료진들의 격차보다는 시설의 격차가 더 그동안 심했다고 생각되어지고, 이 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37년까지 1,300병상, 연면적 27만 제곱미터 규모의 뉴 스마트 병원 신축 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진행되는 1단계에선 전남이대 학동 캠퍼스와 간호대 부지에 700병상 규모의 건물이 신축됩니다. 2037년까지 진행되는 2단계에선 기존 진료동과 주차장이 철거되고 600병상 규모의 병원이 들어섭니다. 국고 2,760억 원, 자부당 9,386억 원 등 예상 사업비만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의 성공 여부는 정부의 지원입니다. 다행히 국민의힘이 최근 광주를 방문해 새 병원 신축 과제를 적극 돕겠다고 약속하며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타 결과 그 비용 대비 편익이 높다고 하면은 새로운 전남대 병원을 건립해서 우리 광주 전남 그 시민들에게 좀 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10월쯤 사업이 최종 확정돼 2024년쯤 착공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내리는 비는 대부분 오늘 오후에 그치겠고 내일은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광주 32도, 화순 33도, 장성 31도 등 29도에서 33도 분포로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매우 덥겠습니다. 내일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엿새째 3,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24일 0시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1,670명, 전남에서는 1,776명 등 3,446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방역당국은 내일부터 요양병원 대면 면회를 전면 금지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합니다.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헤어진 남자친구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월 헤어진 남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다가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1살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으로 둔기로 피해자를 때린 범죄 행위의 재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물 가치가 없는 온라인 가상 상품에 투자하도록 한 뒤 개인 간 거래를 부추겨 수십억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실물 가치가 없는 상품에 투자를 유도한 뒤 상품 대금과 수수료 등으로 73명에게 4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와 34살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 금액은 47억 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으며 이들이 1심에서 피해자 40명과 합의하고 항소심에서 남은 피해자 33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민선 7기에서 시작한 광주 자치구간 경제조정 논의가 중단되고 민선 8기 원점에서 다시 논의가 시작됩니다. 광주광역시는 강기정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5개 구청장 등 20명이 모인 가운데 행정구역 관련 개편 첫 회의를 갖고 앞서 민선 7기에 했던 논의는 더 이어가지 않고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7기 논의안은 2018년 연구 용역을 거쳐 2020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이 하나의 안을 광주시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새로운 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다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정부의 고 김홍빈 대장 구조비용 구상권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구상권 청구는 행정적으로 문제없다 하더라도 김홍빈 대장의 삶과 당시 상황과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판단이라며 구조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반드시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관련법을 근거로 지난달 광주 산하연맹에 지난해 7월 김 대장 조난 당시 수색과 구조에 쓰인 비용 6,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작된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이 시행 3년 만에 존폐 위기를 맞았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시행했던 사립유치원 매입 공립 전환 사업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업 초기 광주시 교육청은 모두 5곳을 매입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한 곳만 공립 전환을 마치는 등 사업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최근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나주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를 방문해 여름철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에 나섰습니다. 중앙전력관제센터를 방문한 박일준 산업부 차관은 7월 넷째 주부터 약 4주간 무더위가 본격화되면서 높아지는 전력 수요에 대비해 전력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주부터 주요 포털 사이트와 협력해 전력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제공할 예정입니다.